뭐냐면 손과 발이 고생하는 겁니다. 사서. 그리고 맨 몸뚱이로 하는 것들이죠. 제철 과일 생크림 케이크에 해당하는 성심당 시루는 왜 KTX 타고 가서 사다 드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정민 배우가 진짜 앞서간 사람이죠. 한 발 두 발 더 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느슨한 소속감을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느슨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여가 파트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아날로그의 부상입니다. 자, AI가 대중화의 서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발로 직접 가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이 더 뜨고 있습니다. VR이라는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VR이라는 기술로 사람들이 미술관, 박물관 안 가고 이걸로 볼 거야. 안 가죠. 안 그렇죠. 네, 우리는 거기에 가서 아우라를 느끼고 싶은 것이지 이거 대신 볼 수 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안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안 가고 다 누워서 박물관 이렇게 보더라 하면 이 기술이 더 발전할 텐데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덜 발전합니다. 그럼 가고 싶다. 인간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라는 뜨는 장소들을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로의 디저트 빵집, 산책의 상업 공간, 성장의 공간, 모임의 공간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더라. 이 AI 시대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열광하는 것일 거다. 첫 번째 위로의 장소 디저트 빵집입니다. 그렇게 다들 혈당, 저당 소스 막 만들어 드시면서 동시에 제철 과일 생크림 케이크에 해당하는 거의 당폭탄에 가까운 성심당 시루는 왜 KTX 타고 가서 사다 드시는 것입니까? 완전히 모순돼 보이잖아요. AI가 10년 사이에 8배 늘었는데 딸기 시루는 3년 사이에 8배 늘었습니다. AI를 이겼어요. 다들 이제 줄 서서 드시고 이제 이러시는 거잖아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혈당 패치 차고 누구는 제철 과일 생크림 케이크 먹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순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디저트 빵은 한국의 칼로리나 그런 게 아니라 위로예요. 네, 정신건강, 위로의 디저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을 그래서 카페는 안 떠도 디저트와 빵은 뜹니다. 이 공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고 싶어 한다, 간다. 두 번째, 산책의 공간입니다. 다이소하고 올리브영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야 되는 대표적인 장소로 지금 뭐 용산역, 서울역, 유명한 그런 뭐 성수동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플래그십들 같이 만들어 놓고 일부러 옆에 붙여놔서 사람들, 외국인들 많이 오게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올영과 다이소는 사실 그런 곳이 아니라 산책의 공간이죠. 다이소 산책이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의 산책은 이런 산책들이 뜨고 있습니다. 산책이라는 것 자체가 뜨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동네 산책, 짧은 산책, 매일 산책, 식사 후 산책처럼 되게 자주자주 나를 리프레시 시키는 것들이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내식당 같아서 빨리 밥 먹고 이제 회사에서 산책하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같이 밥 먹을까? 아니요, 저 뜻한 바 있어서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니면 그래서 도시락 싸우는 거잖아요. 빨리 먹고 이제 팀장님한테 같이 안 먹는다 핑계도 되게 좋고. 어쨌든 이제 점심 후 산책 같은 산책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산책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상업 공간입니다. 그 상업 공간을 포인트 삼아서 이제 산책하는 것들이 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다이소와 올영이 기여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성장의 공간입니다. 자, 독서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독서가 취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힙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죠. 럭셔리는 어디서 오냐면 다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쁜 아침을 보낼 때 나 혼자 천천히 말차를 개서 먹을 수 있다면 럭셔리죠. 슬로우 모닝 럭셔리입니다. 왜? 다들 바쁘니까. 근데 다들 루즈하게 늘어져 있어? 미라클 모닝이 럭셔리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름이 럭셔리입니다. 다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나 혼자 천천히 아날로그 책을 보고 있다? 럭셔리일 수 있는, 다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독서, 종이책, 아날로그가 간지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뭐 한강 작가님의 뭐 영향도 있고, 뭐 서울국제도서전의 영향도 있고, 혹은 영향이라기보다 도서전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몰린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민 배우가 진짜 앞서간 사람이죠. 한 발 두 발 더 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박물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뜬다라는 것의 그 터닝 포인트는 2021년 11월입니다. 2021년 11월은 뭐지? 뭘까요? 맞추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유방이 개관한 때입니다. 사유방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있는 사유의 방, 이런 현판으로 시작합니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삼각에 잠기는 시간, 깜깜한 복도, 이런 복도를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은 딱 이 반가 사유상 두 점만 있는 이 압도적인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까지 다른 곳에와 달리 이 반가사유상은 얼마나 훌륭하고 어쩌고 저쩌고 네가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진짜 훌륭한 거야. 들어가지 마시오. 이 말이 없어요. 네, 아무 말이 없죠. 시작할 때 생각에 잠기는 시간, 사유의 방이라고 말했고 여기에 반가사유상 두 점이 딱 있는 것입니다. 유리도 씌워져 있지 않고 이제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막아놨고 혹시나 해서 이제 가드분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만 이걸 통해서 이 2021년 이게 개관하고 나서 국립중앙박물관 21년부터 이 연관어가 뒤집혔습니다. 박물관보다 전시가, 역사보다 작품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간성이 더 강화되었고요. 일단 건수 자체가 완전히 늘어났죠.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기획자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우리 진짜 안 바뀌어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되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느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물보관소가 아니라 보는 사람을 위해서 공간 기획을 연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비자가 이걸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그전에는 조도나 습도 모든 것이 유물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것을 보여지는 방식이 변했다. 나보라고 만들었네.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다랑아리를 이렇게 백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도 이전처럼 이게 얼마나 훌륭하게 막 이런 어디서 찾았게 막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조명을 통해서 여기에 달 그림자를 비춘다든가 아니면 나뭇잎을 이렇게 놓고 그 조명을 때려서 여기에 나뭇잎이 비친 모양을 만든다든가 혹은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지세요 하고 손 넣고 만지게 한다거나 와 같은 공간 연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했다기보다는 사유의 방을 하고 나서 라고 해서 연출 방식을 계속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오는데 캐대원 때문에 이제 발표 죽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반가사유상은 이렇게 훌륭한 거래. 내가 주인공이 아니죠. 반가사유상이 주인공인 건데 이제는 나는 힘들 때 국중방에 가. 나는 힘들 때 사유의 방에 가. 이런 식의 산책 코스로서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 된다고 해서 남을 들러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모임의 장소는 야구장이 대표적이고 뭐 축제, 박람회 이제 이런 부분들 다 뜨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AI와 함께 일하고 AI에게 의존하거나 AI에 반려 삼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느끼고 싶은 욕구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오히려 AI 대중화 서막에 아날로그의 부상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는 취미를 보면은 만년필 필사라든가 아니면 키링 뜨개질 이렇게 뜨게 하는 거요. 네, 그런 것들 뭐 야구, 직관, 마라톤 러닝 말할 것도 없죠. 다 뭐냐면 손과 발이 고생하는 겁니다. 사서. 그리고 맨 몸뚱이로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뜨개? 그 옛날 뜨개 말입니까? 네네, 그 옛날 뜨개. 옛날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옛날에는 냉장고 받침이라도 하나 떠서 우리 집 살림에 보태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이게 취미라 하더라도 아는 분한테 이거 선물하시면 죽어도 욕먹을 수 있다. 네. 과정을 즐기는 프로시오 들어보면 이렇게 풀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오래된 아날로그 취미들, 손발을 움직이는 것들, 과정이 중요한 것들, 그리고 함께하는 순간이 있는 것들. 근데 얼굴 보고 모여서 동아리 만드는, 동호회 만드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안심과 소속감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아날로그가 부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몸의 실체성, 대규모 잔치의 현장감, 그리고 느슨한 소속감을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느슨한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고 해서 이제 큰 서울국제도서전에 갔는데 끝나고 명함을 나누면서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 소모임해요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네. 소모임에 대한 니즈는 빠르게 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규모 잔치, 박람회 같은 거는 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0명, 10명 안짝은 부담스럽고 1만 명은 오케이 이런 겁니다. 1만 명이 모이는 데는 괜찮은데 이렇게 모이는 소모임 같은 것들은 많이 지고 있다. 소속감 같은 부분은 느끼고 싶지만 느슨하게 느끼고 싶지 이것을 되게 끈끈하게 하는 부분이 뭐 앞으로는 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26년은 아니다. 자, 마지막 가치관으로 가겠습니다. 효율과 낭만은 26년을 해가는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낭만이라는 키워드 기억하십시오. 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감감감을 연구합니다. 담감, 감자로 끝나는 말들을 연구해요. 지난 3년 동안 안정감이라는 단어, 피로감이라는 단어, 불안감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계열할 점점점. 어디 가서 무슨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정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 행동들, 뭐 물건도 사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딱 4개의 물건으로 정리를 해보면 무슨 홈쇼핑 같네요. 선생님, 요거 딱 4개 세트로 구입하시면. 그래서 싱잉볼이 이제 뜨고 있는데, 싱잉볼. 이 싱잉볼 아시나요? 이거 싱잉볼은 불교 예식에서 쓰는 거예요. 제가 익산에 원불교 강의 갔을 때 종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저 싱잉볼이거든요. 싱잉볼. 네, 53,000원에 이제 인터넷에서 팔고 있어요. 아니면 싱잉볼 연주 영상을 9시간짜리 조회수가 한 300만 나와요. 그걸 듣고 있어. 안정을 찾는, 안정감을 주는 컨텐츠 내지는 물건이 인기가 있는 거죠. 또 스트레스볼, 쫙쫙 그냥 감각적으로. 또 다랑아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5,000원에 다이소에서 팔고 있다고 그러면은 학예사님들이 진짜 깜짝 놀랐죠. 또 액막이 명태 같은 것들. 옛날엔 진짜로 명태를 이제 해놨지만 지금은 약간 키링 같은, 인형 같은 23,000원 정도에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여기 나가실 때 세트로 팔면은 사시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안정감을 찾는 방법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랑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불안 관리 비즈니스, 그야말로 회복을 파세요. 이게 진짜로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불안 해소 1등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 퀴즈하고 그러면 되게 재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불안 해소 1등은 야식입니다. 2등은 쇼핑이고요. 3등에서 이제 약간 펌핑하는 막 이제 뭐 운동 막 힘쓰는 이렇게 땀을 막 내는 방식이 불안 해소라면 불안 관리는 뭐냐면 없어지지 않아. 나 계속 불안할 거고 그런데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내 행동 호흡, 명상, 수면, 아로마 오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안 관리입니다. 불안을 떨쳐낸다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겠어. 그런 아이템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된다는 것이고 불안이라는 것이 높아지는 시대에 뜨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AI 시대에 대조와의 서막에 이르렀다는 것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뭐에 집착한다? 이 몸뚱이에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고통스럽게 하는 취미와 그런 것들이 모두 뜨고 있고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다. 그걸 어느 때보다 더 느끼고 있다. 그 우월함을 독려하고 거기서 오는 두려움, 오래 살 것 같은 건강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도 혹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트렌드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조급함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디저트 뭘 제일 많이 올렸어?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한국은 1등이 흑백요리사 나오셨던 분이 밤 티라미수 케이크 편의점에서 뭐 콜라보 하신 거 있죠? 그게 1등 나. 그 다음에 한 8등 중에 이웃집 통통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일본은 커피. 이런 카테고리 명칭이 나오느냐, 지금 유행하는 그 무엇이 나오느냐예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8개가 다 고유명사인 거예요. 바로 그거. 지금 유행하는 바로 그것을 먹어보겠다는 부지런함인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호기심 천국. 네가 먹어봤다면 나도 먹어볼 테야. 이런 혁신과 새로움에 대한 이제 정보 공유도 빠르고 그것을 기어이 해내시고 많은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피로감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망하는 자세로 러닝이 트렌드에 꼭 그 러닝 달려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치만 삐져 있으면 안 되죠. 러닝 뭐 에이 이런 식의 어떤 약간 이런 자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온몸으로 해내야겠다라고 하면은 너무 피곤하고 허덕허덕 따라가게 돼요. 그게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에서 나도 러닝인데 역시 러닝이구만.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왜 그럴까? 뭘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러닝이 주는 베네핏은 뭘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오히려 좀 심사위원 같은 자세 좀 있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AI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있고 발전하는지 조망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내가 거기에 뭐 똑똑하게 써야 되나? AI가 똑똑하게 쓰겠다는데 뭐 나까지 똑똑해져야 되나? 뭐 이런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두려워할 필요도 사실 없다는 거죠. 혁신이라는 게 되게 빨라 보이고 이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안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저희 알파고 처음 나타났을 때랑 지금 누가 바둑 이겼어 하면은 놀라실 건가요? 안 놀라실 거죠. 지금은 더 AI가 발전했는데 거기 안 놀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은 사실 하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혁신에 사람들이 놀라는 그 기울기보다 익숙해지는 기울기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거는 결국 튀어오른 지점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말 조망하면서 나는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까? 나는 이거에 어떻게 익숙해질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내가 편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희는 항상 데이터를 보잖아요. 사람들은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서 오히려 나 이거 못 따라갔는데, 나 이거 몰랐네, 나 완전 뒤처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었네, 그럼 내년엔 비슷한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천천히 적응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렌드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고, 트렌드를 보는 거는 결국 내 생활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내 생활에서 사람이 인식하고 보는 것, 내가 딱 신경을 쓰고 보는 거랑 내가 그냥 지나치는 거는 그 의미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본다는 거는 내 주위에 있는 사물이든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이든 그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생각하시다 보면은 좀 더 쉽게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똑똑함으로는 AI를 이길 수 없지만 다정함으로는 AI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정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